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공매도 변경되기로 했죠, 이제. 연장을 했는데요. 공매도를 좀 바꾼다고 했습니다. 바꾸는 게 보면 뭐 그렇게 신통치는 않아요. 여러 가지 바꿔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좀 제한적으로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공매도 변경이 가져오는 시장의 변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분석을 해내야 하고요. 이건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 계속 같이 지켜보시죠. 저는 시장은 계속 우상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루 건너뛰었습니다. 별탈 없는 무난한 장이죠. 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 방송을 못했습니다.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커뮤니티에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제가 댓글에는 계속 달고 있었죠. 최근에 참, 재밌어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을 한참 매수하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팔았는데요. 왜 사고 팔았는지는 딱 보이시죠? 예. 그때 제가 뭐 거의 뭐 한 200% 상승한다고 말씀드리고 샀고, 그 공교롭게도 갑자기 비트코인이 어떤 이슈인지 모르겠어요. 수급이 꼬이면서 이 급락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때 제가 급하게 샀어요. 이 롱바디 음봉 발생했을 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지할 때 매수해서 평단가를 3,900만 원대로 맞춰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익권에서 보유 중이고, 지금 현재 추세를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전고점까지 가면 다시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반 미뤄진 공매도 개인 투자자가 선거용 대책이다. 공매도 정책이 변경됐죠. 결국 생각해 보면 한 달 반 뒤에는 한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공매도가 다시 합니다. 이제 뭐 공매도 과열 종목 공시를 다시 보게 생겼네요. 이번에는 정치적으로도 연장을 못할 것 같습니다. 거의 라스트 미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겠죠.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면 무언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시장의 방향을 결정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대차 잔고를 계속 늘린다거나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 제도적으로 계속 개선하려는 거 보니까 무차익 공매도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대차 잔고가 상승하는 게 눈에 띄겠죠. 그럼 우리는 그걸 계속 트래킹하면 되는 거고, 대차 잔고가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매도를 시행할 거다. 근데 공매도가 기본적으로 시장 조성자랑 그 유동성 공급자 외에는 업틱률을 지켜야 합니다. 업틱률이 뭐냐 하면 현재 호가보다 싸게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공매도를 실행할 때는. 결국 현재가보다 위에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는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폭락을 이끌어오는 역할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공매도로 막 마치 뭐 벙커를 막 전진 벙커를 해서 상대편을 압박하듯이 그렇게 공매도로 하락을 시킨다, 약간 이런 주장이 많은데요. 업틱률을 지키는 공매도, 시장 조성자랑 유동성 공급자만 그 무차입이 아니지. 그 업틱률을 지키지 않고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즉 보통의 공매도들은 업틱률을 지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납니다. 상승할 때 업틱률이니까 현재가보다 비싸게 팔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공매도 잔고가 늘고 있다는 거는 주가가 상승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공매도의 기본 로직이 뭡니까? 비쌀 때 공매도에서 쌀 때 상환하는 겁니다. 공매도 잔고는 주가가 하락할 때 줄겠죠, 당연히. 쌀 때 상환하는 거니까. 증시 주변 자금이 지금 131조입니다. 근 3달째 제자리 걸음이긴 하지만 주변 자금이 131조라는 겁니다. 주변 자금. 증시에 투입된 자금은 아니에요. 증시 투입 자금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만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금도 굉장히 많다. 증시 주변 자금 상승이 계속되면 올해도 시장은 상승합니다. 부동산이 좋은 예였죠.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니까 천정권이라고 생각했던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시장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시장은 충분히 많이 상승했어. 고점이야. 지금 잡으면 상투야. 지금 잡으면 한강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설프게 하면서 선민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향성을 잡고
나는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번 지켜보겠어. 변화가 생기면 그때 대응해야지. 이런 스탠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그동안 시장 소외 중소형주 중심으로 주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매도 이슈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형주로. 왜냐하면 최악의 그 다른 케이스로 코스피 200 종목 또는 시가총액 일정 이상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홍콩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주에 대한 소외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원래 공매도 자체가 대형주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대형주에 많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피보나치 그 트렌드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피보나치 펜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죠. 추세를 따라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채널을 그려보면 공매도 상승 하락 시점이 거의 일정합니다. 즉 얘들은 프로그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공매도를 이용해서. 당연히 상승 채널 상단에 왔으니까 하락 압박을 받는 거고 하락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매도의 전략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공매도는 그렇게 하는 거고 막 야 폭락시키자 폭락시켜 떡락시켜 약간 이런 용도는 아니란 겁니다. 근데 공매도가 많아진다는 건 왜 그게 하락을 불러오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공매도는 업틱룰 현재가 위에서 팔지만 매도가 많아지면 상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매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승이 어렵고 그러면 사는 사람들도 지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즉 공매도가 하락시키는 게 아니고 공매도가 하락을 불러옵니다. 뭐 그게 그건 것 같지만 좀 다르긴 하죠. 시장에 돈이 많습니다. 지금 증시 주변 자금 눈이 새빨갛게 지켜보고 있는 자금이 131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실행이 돼도 그 자금이 이탈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사고 판다. 단기 트레이딩 홀딩 목록입니다. 수익주인 것과 손해주인 거를 색깔 표시했어요. 지금 DBIT이랑 신풍제약이 약손해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풍제약은 상승을 실컷 했는데 제가 안 팔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정도 상승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시 되돌림을 해서 거의 약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ABL 바이오를 추가 매수했어요. 내일 제가 단기 트레이딩 또는 추가 매수한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매매 종목 밥값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밥값만큼을 샀어요. 한 끼 밥값 정도를 들어갔는데 뭐 저는 한 끼를 먹을 때뭐 랍스타 이런 걸 먹을 리가 없겠죠. 예. 딱 한 끼 값만 들어갔고 3끼 정도 되면 팔려고 들어갔습니다. 정리매매 종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사시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구경하세요. 예. 아이고 반등 한 번 안 하고 상패했네라고 하면 그냥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 한 끼 굶어야겠네. 어? 삽질했으니까 2끼 정도나 굶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셀트린 HLB 급등세 연출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HLB는 다음 주 중 매수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급락이 안 나왔어요. 자, 외신입니다. 세네트 상원이죠. 네. 빌 패스트 트래킹이라고 하면 지금 스티뮬러스 플랜에 대해서 공화당의 서포트 없이 진행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부양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실행되면 제로 소멸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저 돈들은 진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 돈이 들어가요. 돈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찍어낸 다음에 뿌렸어요. 금리를 제로로 가까이 해서 뿌렸잖아요. 그럼 그 돈이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경기 부양책은 실제 그 경기를 부양하는데 기업에 돈을 꽂는 거예요. 이건 천천히 나타나겠죠. 실적이 결국엔. 잡 리포트가 발표되는데요. 이제 발표했을라나? 예. 지금 뭐 뜨뜻미지근한 예상입니다. 거의 뭐 또이또이 할 거다. 그 다음에 스탁이 레코드 하이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 흔들리는 것 같지만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도 똑같죠. 그러니까 흔들리고 하락할 것 같지만 결국엔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도
단기 매수 적기가 왔다라고 하고 투입을 했고 성과가 나쁘지 않죠 현재까지. 특히 베트남은 어우 예 베트남 진짜 가자 베트남 황서팍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쿠아이쇼우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얘의 블록버스터 IPO가 완료됐답니다. 그래서 200% 가까이 상승했다 라는 건데요. 얘들이 바이트댄스 틱톡인가 봅니다. 모르는 기업이에요. 오일이 60불 근처에 와 있다고 합니다.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빨리 한국의 ETN들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상승은 뭐 백지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원래 가격으로 가야죠. 신한 WTI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만 원을 훨씬 넘던 앤데 지금 500원, 600원 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야, 나 사기당한 것 같아. 지금쯤 만 원 찍을 줄 알았어요, 진짜. 뭐 상승은 많이 했다만 그래도 약이 오르는 건 별 수 없습니다. 왜 월물을 바꿔가지고 씨. 자, 내신입니다. 내달 공매도 풀 예정인 인도네시아 1년 이상 금지국은 한국만 남았다라는 기사인데요. 제목만 봐도 뭐 누가 썼을지 뻔하죠. 공매도 세력이 썼습니다. 한국과 함께 공매도 금지 국가로 남아있던 인도네시아가 이달 말 공매도 금지를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이 최장기 공매도 금지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여기서 팩트는 뭔가요? 팩트는 인도네시아가 공매도 금지를 종료하는 겁니다. 한국이 최장기 공매도 금지국도 팩트예요. 한국과 함께 공매도 금지 국가로 남아있던 것도 팩트입니다. 근데 오명을 쓰게 됐다는 네 생각이잖아. 저게 왜 오명이죠?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네. 누가 손가락질 하나요, 대체? 개인 투자자가 손가락질 하나요? 여러분들, 공매도 지금 금지 국가 그 최장기로 남아있다고 해서 손가락질 하셨나요? 손가락질은 공매도 금지를 통해 이익을 못 보고 손해를 보는 애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 오명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레기 수준입니다. 진짜. 읽어보면 진짜 한국이 굉장히 오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오명 없습니다. 누가 욕하죠? 코리아 뭐 이러면서 누가 욕하죠? 우리 트럼프 형님도 안 계신데. 4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게 한 한국 증시를 하락 위험으로 몰아넣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이 누구죠? 이게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네 공매도 금지하는 거 시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치 세력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니들이 이렇게 왈가왈부할 거 아닙니다. 블룸버그입니다. 블룸버그는 전 세계 최장기 공매도 금지국이 자국 증시를 하락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놈의 지적질은 되게 많네요. 블룸버그도 어차피 그 미제놈들이고 공매도의 주된 투자자인 영국, 미국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거겠죠. 지금 공매도 상환하는 거 보셨죠? 지금 시장이 공매도 잔고가 거의 뭐 사상 최저입니다. 공매도로 계속 상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매도 금지가 됐기 때문에. 공매도로 계속해서 상환했다는 건 지금이 싸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비쌀 때에서 쌀 때 판다입니다. 그러면 비쌀 때에서 쌀 때 사서 갚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서 갚고 있다는 건 반대로 보면 지금이 싸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역으로 뒤집어 보면 알죠. 그러니까 대우를 보면 아는 거예요. 대우가 기업이 아니고 약간 그 논법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김 빠지자 게임스톱 매수 제한품 로빈후드. 진짜 쟤네 양아치입니다. 양아치예요. 로빈후드란 저 앱은 양아치입니다. 저 같으면 저거 안 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셀트리온을 매수했어요. 예, 셀트리온을 매수한 주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앱을 켜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매수가 안 됩니다. 이래요. 이거 뭐야? 매수가 안 돼요. 그럼 매도는 되나? 매도했는데 매도가 되었습니다. 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신뢰성의 문제. 저런 앱을 쓰면 안 돼요. 다음에 또 그럴 겁니다. 주식 카페 운영자가 미리 산 주식 매수 추천. 무차익 공매도도 기승 부리고 있다. 무차익 공매도가 기승을 부린다라.
주식 카페 운영자가 미리 산 주식, 저거는 리딩 비용을 받지 않고 유사 투자 자문업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침해법엔 걸리지 않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도덕적으로 나쁜 짓거리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거였는지는 몰랐네요. 그런 애들은 다 잡아 족쳐야 됩니다. 진짜요. 예, 저처럼 사고 나서 얘기하든가. 예. 사고 나서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구나. 사고 나서 얘기하고 어떤 걸 샀는지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얘기를 할 거면. 언제, 어느 타이밍에 샀고, 매수 마크 다 찍고 얘기해야 돼요. 뭐 맨날 뇌피셜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믿으면 안 됩니다. 연기금 코스피 최장 최대 순매도, 야, 이거 기록이네. 2009년 기록 넘었대요. 2009년이면 리먼 브로더스 때죠. 그때도 연기금이 엄청나게 팔았다. 근데 그 기록을 지금 갱신했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주식 비중이 꽉 차서 그렇다. 단타를 하거나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건 우리가 작년 말부터 생각했던 거죠. 연기금은 계속 팔 거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쟤들은 코로나 폭락 때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까방권을 줘야 됩니다.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국산 첫 치료제 허가. 셀트리온 치료제가 허가됐어요. 허가됐는데 신기하게도 주가가 안 움직이죠. 진짜 이거 목숨 걸고 막고 있는 겁니다. 상승. 왜냐하면 그럴 거면 하락이라도 하든가.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재료 소멸로 하락을 하든가. 제가 셀트리온을 언제 판다고 했죠, 여러분? 항체 치료제, 치료제 모멘텀이 발생하면 그때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발생했는데 움직이질 않아. 뭐 어떡하란 거야, 이거. 하락을 막은 건가? 상승을 막은 건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뜨뜻미지근할 수 있나 싶습니다. 예, 아직 발표 안 됐고요, 경제지표. 오늘 코로나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회의, 뭐 치료제 지금 국내 첫 허가했죠. 옵션 만기일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해제일이 5월 2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안 봤습니다. 네, 안 봤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양시장 모두, 예, 양시장 모두 거의 뭐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수도 굉장히 기술적 분석을 잘 지키면서 갔다라는 게 보여지죠. 바로 저점 형성했어요. 예, 다시 저점을 깨지 않았죠. 여기서부터 기술적 분석 딱 지켜서 갔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건 내일도 해당하겠죠. 이제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도. 그 다음에 하락 추세 형성했다가 깨고 여기서 한번 트랩 발생하고 지지 후에 상승. 그러니까 오늘 ETF 투자도 굉장히 할만했다. 데이 트레이딩도. 제가 전업 투자를 하면 그냥 ETF만 매매할 겁니다. 매일매일. 종목은 그냥 진짜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낙주 매매를 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아무튼 예, 이런 식의 매매는 좋습니다. 이거 똑같죠. 예. 여기 저점 지켜주고 내가 언제 샀지 이거? 나 오늘 안 샀구나. 예. 제가 어제 샀구나. 어제 제가 이런 타이밍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내일 그 차트에서 보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저점 올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계속 이어지겠죠. 월요일도. 그래서 얘는 아직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예, 천은 또 뚫겠죠. 투자자 예탁금 상승했고, CMA 잔고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증시로 자금이 투입되는 건지, 아니면 나가는 건지를 감을 못 잡겠어요, 이거는. 왜냐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줄 거면 줄고, 오를 거면 올라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증시 주변 자금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돈에도 시리얼 넘버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똑같은 돈이 들어갔다 나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금융투자가 좀 매수했네요. 지금 보니까 금융투자가 시장을 그대로 매수했다. 네, 이거는 뭐 다시 반발 매수겠죠. 콜옵션, 풋옵션에 대한 미증시 선물은 상승 중이고요. 이거는 잘 오늘 감이 안 잡히네요. 네, 오늘은 감이 안 잡힙니다. 그 스티뮬러스 E가 나오면 하락으로 끝날 거고 네, 하락입니다. 네, 재료 소멸이죠. 그 얘기가 안 나오면 다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하겠죠. 주말에 나와서 월요일날 재료 소멸로 하락. 그러면 화요일 아침은 굉장히 시장이 개발하게서 출발할 확률이 높겠죠. 단기 트레이딩이다. 예. 그러니까 월요일쯤에 단기 트레이딩 했던 걸 청산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원달러가 언제 저렇게 올랐대요? 1122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잘하면 급락세를 연출할 수도 있는 밑밥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유가는 뭐 백지 잘 올라가고 있죠. 예. 금이 1,700달러대로 떨어졌네요. 금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아, 20분 넘었다. 이렇게 되네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예. 최근에는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주말에 주식 생각한다고 걱정하고 해봐야 주식시장 열지도 않고요. 걱정을 해봐야 주식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티베트 속담이 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고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라든가 뭐 알아서 데이터 다 모아서 분석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 데이터를 보시면서 본인의 의견을 애드하면서 그냥 편하게 증시를 분석하시는 게 낫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 여기서 못 사면 어떡하지? 살려준매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